2025년 여름, 한국 여자 배구의 공기는 경기장 안보다 경기장 밖에서 훨씬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름 햇볕이 내려쬐는 한낮에도 팬들의 온라인 타임라인은 복귀, 책임, 실력, 용서라는 단어로 하루가 멀다 하고 갱신됐다. 커뮤니티의 댓글창은 마치 불씨 위에 기름을 붓듯 쉴 새 없이 달아올랐고 수많은 의견이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두 개의 이름이 있었다. 이재영과 이다영. 2021년 한국 스포츠계를 뒤흔든 학교 폭력 파문 속에서 대표팀과 국내 무대를 떠나야 했던 쌍둥이 자매. 그 이후 그들은 프랑스, 그리스, 루마니아 등 유럽 리그를 전전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기록을 쌓고 영상을 남기고 현지 팬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그들의 이름은 한국 팬들의 기억 속에서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어떤 팬들은 새벽 2시 프랑스 남부의 한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경기를 중계 링크로 시청하며 오늘도 스탬포가 좋네, 리시브 각이 살아났다 라는 평가를 남겼다. 그러나 또 다른 팬들은 오래전 사건 당시의 기사와 사진을 다시 꺼내들며 이 문제는 절대 잊어선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스포츠를 사랑하지만 서로 다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귀 찬반을 넘어 한국 여자 배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확장됐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프레임이 있다. 명백한 잘못이 있었고 그로 인해 국내 무대에서 퇴출됐다. 이후 해외에서 실력을 회복했고 리그에서 세트당 어시스트와 득점, 리시브 효율 등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일부 해설자는 논란을 제외하면 여전히 리그 최상급 실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복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도덕과 책임이라는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대표팀의 얼굴이자 상징이 된 김연경과 박정아가 서 있었다. 김연경은 오랫동안 팀 문화와 책임을 강조해온 선수다. 2021년 당시 대표팀은 아무나 뽑는 자리가 아니다 라는 발언은 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됐다. 2025년 그녀의 말은 조금 달라졌다. 실력과 책임은 플러그와 콘센트처럼 맞물려야 한다. 간절의 문장이 조건의 문장으로 변한 순간이었다. 이는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일까? 아니면 조건 충족 자체가 어렵다는 우회적 표현일까? 해석은 양쪽으로 갈렸다. 박정아의 발언은 또 다른 결을 가졌다. 그녀는 대표팀은 용서의 면죄부가 아니라 헌신의 세관이라는 비유를 사용했다. 즉, 실력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고 헌신과 윤리가 함께 증명돼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이 발언이 라디오에서 전해지자 여론은 또다시 두 갈래로 나뉘었다. 헌신이 있다면 돌아올 수도 있다와 폭력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는다 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 온라인 투표에서는 복귀 찬성이 48%, 반대가 33%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결론이 아니라 현재 논쟁의 온도를 보여주는 숫자일 뿐이다. 분명한 건 논쟁의 중심이 실력에서 절차와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이동은 한국 배구가 단순한 경기 승리보다 더 깊은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했다. 2021년 한국 여자 배구는 잊기 힘든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재영과 이다영. 팀 내에서도 독보적인 기량을 자랑하던 쌍둥이 자매가 과거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표팀은 물론 소속팀에서도 사실상 퇴출당했다. 당시 공개된 피해자의 증언과 메시지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그 여파는 단순한 이미지 훼손을 넘어 리그 전체의 신뢰 위기를 불러왔다. 사건 직후 그들은 한국 무대를 떠나야 했고 복귀의 문은 단단히 닫혀버린 듯 보였다. 그러나 이탈 이후에도 두 선수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았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그리스, 루마니아 등 유럽 각국을 돌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유럽 무대에서의 활약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세트당 어시스트 수치와 공격 성공률, 리시브 안정성에서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고 현지 언론도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이다영은 세터로서 블로커를 속이는 창의적인 플레이와 날카로운 토스를
이재영은 강력한 스파이크와 결정적인 득점을 통해 여전히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성과가 아무리 빛나더라도 한국 복귀라는 화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윤리와 책임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왔다. 스포츠에서 실력은 중요하지만 대표팀이라는 무대는 공적 가치와 상징성을 가진 자리다. 그렇기에 두 선수의 복귀 가능성은 경기 데이터보다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장벽에 부딪혔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팬들의 시선도 양극단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주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돌아올 수 있다면 명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중도층이 늘어났다. 이들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절차와 진정성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공개 사과, 피해자와의 비공개 합의, 사회적 기여와 봉사활동 등 눈에 보이는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변화는 여론뿐 아니라 배구계 내부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코칭 스태프와 해설자들은 여전히 실력적 가치는 높게 평가했지만 복귀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 회복의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두 선수를 뽑을지 말지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배구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 관리할 것인가로 확장됐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김연경과 박정아의 발언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됐다. 그들의 한마디는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표팀 문화와 철학을 상징하는 방향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복귀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계가 원칙과 실력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었다. 김연경의 발언은 이번 논쟁에서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순간 중 하나였다. 그녀는 2021년 사건 당시에도 대표팀은 아무나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실력 이전의 인성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 그녀의 어조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실력과 책임은 플러그와 콘센트처럼 맞물려야 한다. 이 짧은 문장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다. 조건이 맞으면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쪽과 그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우회적 부정으로 읽는 쪽이 동시에 존재했다. 김연경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스타 선수이기 때문이 아니다. 대표팀 주장과 세계 정상급 선수로서 그녀가 쌓아온 커리어는 곧 한국 여자 배구의 이미지 그 자체였다. 그렇기에 그녀의 한마디는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 찬성 측은 김연경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논리로, 반대 측은 조건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서로 다른 해석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아의 발언은 또 다른 방식으로 논란을 불러왔다. 그녀는 대표팀은 용서의 면죄부가 아니라 헌신의 세관이라는 비유를 사용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능력만으로는 대표팀에 설 수 없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는 윤리와 헌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의미였다. 특히 세관이라는 표현은 입국 심사처럼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그 발언은 곧장 라디오와 뉴스에서 인용되며 뜨거운 토론을 촉발시켰다. 여론은 즉각 반응했다. 헌신이 있다면 복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온건론과 한 번의 폭력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강경론이 첨예하게 맞섰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토론은 날카로웠고 댓글 하나하나가 마치 법정에서 주고받는 공방처럼 치열했다. 흥미로운 점은 김연경과 박정아 두 사람 모두 복귀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도 전면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조건과 절차를 강조했다. 복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며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곧 대한배구협회에도 압박으로 작용했다. 협회는 겉으로는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조건부 복귀안, 완전 배제안, 일정 기간 유예 후 재심사안 등 복수의 선택지가 검토되고 있었고 각각의 장단점이 세밀하게 분석됐다. 결국 김연경과 박정아의 목소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향후 결정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은 전력 강화라는 실리와 원칙 유지라는 명분 사이에서 쉽지 않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대표팀 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조건부 복귀안이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복귀를 허용하되 철저한 절차와 조건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배구협회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검토 중인 체크리스트에는 여러 항목이 명문화돼 있었다. 먼저 공식 사과의 방식과 수위가 포함됐다. 형식적인 글이나 인터뷰가 아닌 피해자와 대중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비공개 조율이다. 법적인 분쟁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여기에 사회환원을 위한 봉사와 기부, 스포츠 윤리교육 참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청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서 강연자로 나서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이미지 세탁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증명하는 절차로 설계됐다. 재정적인 측면도 협회의 계산에 들어갔다. 일부 스폰서들은 논란도 마케팅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시각을 보였지만 가족 중심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브랜드들은 즉각적으로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협회는 이런 상반된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며 복귀로 인한 수익 증가와 이미지 손상에 따른 손실을 모두 수치화하려 했다. 한편 현재 대표팀의 전력 상황은 복귀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터 포지션은 경험 부족으로 흔들렸고 레프트는 결정력이 부족했다. 리시브 안정성도 여전히 불안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다영의 안정적인 세트 운영과 이재영의 폭발적인 득점력은 즉시 전력 보강 카드였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겼다. 전력과 원칙이 충돌할 때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만약 두 선수를 복귀시킨다면 이는 단순히 전력 보강 이상의 메시지를 담게 된다. 선발 기준의 명문화, 윤리 기준의 투명화, 선수 개별 관리 프로토콜의 확립은 특정인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안전장치로 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흥국생명 시절 김연경이 주장으로서 겪었던 내부 갈등, SNS를 통한 암시적인 메시지, 폭풍 직후의 눈물과 단호함이 함께 담긴 인터뷰 등 과거의 장면들이 다시 소환됐다. 팀 문화는 단순한 규칙보다 기억으로 전해지고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과거의 기억과 그로 인한 여론의 파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복귀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는 이제 조건부 허용이라는 회색지대가 생겨났다. 이들은 사과는 공개적으로, 변화는 실질적으로, 교육은 꾸준히라는 원칙을 요구했다. 경기보다 절차를 먼저, 승리보다 신뢰를 먼저 두자는 주문이었다. 결국 이 논의는 단순히 두 선수의 운명만이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대가 되고 있었다. 결정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대표팀 전력 보강이라는 실리와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스포츠는 결국 승부의 세계지만 국가대표팀이라는 무대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단 한 번의 결정이 세대 전체의 신뢰를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협회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당장 이길 방법은 복귀밖에 없다는 실리론과 기준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원칙론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절차와 기준을 지키며 얻는 작은 승리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흐름을 만든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었다. 기준이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은 경기 하나가 아니라 대표팀과 리그 전체에 대한 신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의 본질은 사람에 있다. 변했다면 그 변화를 어떻게 증명할지, 변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가 명확해야 했다.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결과에 대한 수용성은 훨씬 높아질 수 있었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리는 날, 네트의 높이는 변하지 않았지만 경기장의 공기는 전혀 달랐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으며, 또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선발 명단 발표 순간, 환호와 탄식, 그리고 침묵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그 명단을 만든 문장이었다. 왜 뽑았는가, 왜 제외했는가, 그 문장이 기술과 윤리, 그리고 절차의 언어로 쓰여 있다면 결과에 대한 납득은 훨씬 쉬워진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에게 남기는 한 줄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재영에게는 득점보다 선택이 오래 남는다.
스윙이 돌아오듯 태도도 돌아와야 한다. 이다영에게는 좋은 토스는 공의 궤적만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도 함께 올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연경과 박정화에게는 그들의 말이 이제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정책의 무게와 같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 한 단어, 한 문장이 수많은 후배 선수들의 길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에는 신중함이 방관의 다른 이름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제도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팬들에게는 감정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기록과 절차의 속도로 뜨거운 여름, 제안이 전해졌다. 복귀를 둘러싼 공기는 여전히 식지 않았다.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두 명의 선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가 앞으로 어떤 가치와 기준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답은 한순간에 정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답이 향후 세대를 위한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